네, 주식 시장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2026년입니다. 이에 코인이 머니가 오늘부터 새로운 전문가들과 함께 하루 동안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은 이 정지열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양대에서 AI와 그다음에 파이낸스를 가리키고 있는 정지열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목소리가 힘차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교수님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또다시 랠리인가 했는데 주말 사이에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예요. 좀 주말 동안의 가격 변동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수치로 보면 시장의 공포감이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 약 2% 넘게 하락하면서 92,000달러 선을 힘겹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2%와 그다음에 한 달 동안 6% 넘게 상승하면서 아주 건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말 급락 한 번으로 그동안 공들여 쌓은 단기 상승분을 단숨에 반납해버린 상황입니다. 알트코인은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도 여러분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또 학교에 있는 입장이라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투자를 권할 때도 네이버 가상자산 탭에 있는 6가지 정도의 코인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비트코인 주말 사이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린란드 매입 이슈가 커지면서 흔들렸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나 위기가 오면 사실 비트코인은 오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안 통한 걸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리스크하고 위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란드 매입 이유는 베네수엘라 같은 그 국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불러올 수 있는 큰 위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위기인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큰 위기라고 시장은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좀 보셨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흔들려버리면 사실 2위인 이더리움은 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중요 지지선인 그 7일 이동 평균선 3조 2,200억 달러 아래로 깨졌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주요 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대장주로서 그나마 방어력을 시험받고 있다면 이더리움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 더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급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이번 하락은 이제 단순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 그다음에 수급, 그리고 기술적 요인에 동시에 터진 복합 골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3가지로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핵심은 무역 전쟁 공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권으로 EU에게 1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고 EU도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을 준비 중입니다. 시장은 이걸 단순한 신경전으로 본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코인을 팔고 금, 골드로 도망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의 강제 청산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기대하고 빛을 내서 산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 물량이 지난 하루 동안에 무려 8억 5천만 달러, 약 1조 원 넘게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 중 92%가 상승에 베팅한 물량이었는데 가격이 내리니까 강제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 물량이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이제 악순환이 발생된 것입니다. 마지막 기술적 이유는 차트상으로 방어선이 뚫렸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전체 시총이 30일 이동평균선인 3조
$1,200억 달러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네.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적으로 그 매매하는 알고리즘 로봇들은 추세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 폭탄을 이제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현재 RSI 같은 지표도 매수세 실종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좀 복합 골절 좀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또 제가 생각을 해보면 베네수엘라 사태 때는 비트코인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은 건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 둘 다 지정학적 위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저는 이 두 상황을 난파선과 그다음에 날씨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배 한 척이 침몰한 사고였고 그린란드 사태는 바다 전체에 초대형 태풍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보시면은 마두로 정권이 붕괴는 베네수엘라라는 배가 침몰했다는 뜻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승객들은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로 뛰어가죠. 그 구명보트가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정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대안인 이제 코인으로 몰려간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호재입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네. 하지만 이번 그린란드 거는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무역 전쟁을 한다는 거는 전 세계 경제에 바다에 초대형 태풍이 몰려오는 거랑 같은 겁니다. 태풍이 불고 파도가 집차만한 게 몰려오니까는 작은 구멍보트, 비트코인과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죠. 다들 이제 가장 튼튼하고 큰 항공모함이나 육지로 도망가야 되죠. 그게 바로 달러, 골드하고 캐시인 것입니다. 배 한 척 침몰 수준이 아니라 뭐 태풍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데 그럼 이 태풍은 언제쯤 좀 잠잠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희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태풍 속에서도 스마트 머니들은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무려 14억 2천만 달러, 약 1조 9천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개미들은 공포에 찔려가지고 구명보트로 내렸지만 기관들은 이 태풍이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는 1월 22일 EU에서 긴급 정상회의가 분수령입니다. 여기서 확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가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결정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9만 2천 달러 지지선을 지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바닥을 다져준다면은 기관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정지열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